오늘도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잔치 당일에 뺨까지 맞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결혼 5년 차였던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면서 나름대로 시부모님께도 효도하려 노력했죠.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하고 매달 용돈도 챙겨드리고. 하지만 시어머님 눈에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나 봐요. 우리 아들이 너무 고생한다. 다른 집 며느리는 벌써 아이가 둘인데 내가 번 돈은 다 어디에 쓰는 거니? 이런 말씀들이 일상이었죠. 특히 제가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면서부터 시어머님의 태도가 더 나빠지셨어요. 돈 좀 번다고 집안일은 뒷전이고. 너무 나댄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볼 면목도 없으면서 저렇게 당당하다니까. 남편은 그때마다 절 감싸줬어요. 엄마, 와이프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래요. 집안일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는데. 너는 바보야. 지금 당신 어머니보다 마누라가 더 중요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하면서요. 그러다 아버님 환갑을 앞두게 됐어요. 아버님은 강남에서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오너 셰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죠. 그래서 아버님 환갑 잔치는 꼭 아버님 레스토랑에서 하고 싶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어머님의 시비가 시작됐어요. 아니, 시댁에서 하면 될 것을 뭐하러 비싼 레스토랑에서 해?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 그때 남편이 말했죠. 엄마, 그 레스토랑이 장인어른 거예요. 와이프 아버님이신데. 시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투덜거리셨어요. 아이고, 사돈 면목은 뭐로 세우려고 우리 집 형편으로 어떻게 거기서 잔치를.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버님 레스토랑이니까 비용도 많이 절감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오히려 더 화를 내셨죠. 뭐? 내가 돈을 낸다고? 시댁 어른 잔치를 며느리가 주도한다는 게 말이 되니? 결국 남편이 중재에 나섰어요.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에 시어머님은 더욱 격분하셨죠. 그래, 난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아들 얼굴 보기도 미안할 지경이구나.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뒤 잔치 준비는 계속됐어요. 저는 일부러 더 신경 써서 준비했죠. 어머님이 오셔서 보시면 마음이 누그러지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요. 잔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아버님 레스토랑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먼저 메뉴 선정부터가 큰 고민이었어요. 아버님께서 평생 요리하신 분이시라 더 신경 쓰였거든요. 이탈리안, 프렌치, 한식 퓨전. 여러 구상 끝에 아버님의 대표 메뉴들로 코스를 짜기로 했죠. 아버님, 제가 메뉴 구성해 봤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디 보자오. 이거 내가 30년 전에 처음 만들었던 그 요리 아니냐? 아버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준비 과정 중에도 시어머님의 회방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셨대요. 예, 며느리가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자기 아버지 가게에서 한다더라. 우리 식구들 체면이 말이 아니지.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 소문을 듣고 시댁 친척분들이 하나둘 불참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고모님들, 삼촌들. 결국 시아버님께서 직접 전화를 돌리셔야 했죠. 여보게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돈 어른이 운영하시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야. 우리 식구들 자존심이 더 세워지는 자리가 될 텐데. 다행히 시아버님 덕분에 상황은 진정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결국 우리 집안 사람들 다등 돌리게 만들고 시댁 망신 다 시키고. 특히 잔치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매일 밤 전화가 왔어요. 한복은 준비했니? 시어미 체면 세워줄 한복 정도는 사 입어야지. 사회자는 구했어. 내 회사 사람 말고 우리 쪽 사람으로 해야 할 텐데. 건배사는 누가 하기로 했어? 다 너희 쪽 사람들이니?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전통 한복으로 준비했고, 사회자는 아버님 절친이신 김 교수님께서. 그러면 시어머님은 한숨을 크게 쉬시며 전화를 끊으셨죠. 됐다 됐어. 내 속이나 썩이지 말아라. 잔치 전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직접 레스토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뭐니? 테이블 세팅이 이게 뭐야? 어머니, 이건 파인다이닝 스타일로. 시끄러워. 우리 집안 체면이 이게 뭐니? 다 치워. 당장 다 치워. 테이블 위 장식들을 손으로 쓸어버리려 하셨어요. 다행히 매니저님이 잘 말씀드려서 진정시켜드렸지만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여보, 내일 엄마 오시면 내가 잘 말씀드릴게. 응. 근데 솔직히 너무 걱정돼.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잔치 당일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어요.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최종 점검을 시작했죠. 주방장님, 한우 준비는 잘 됐나요? 네, 어제 최상급으로 다시 공수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꽃장식은 방금 도착했어요. 수국과 백합으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했죠. 시어머님이 오시면 오후 2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지인분들, 회사 관계자분들 모두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이런 곳에서 잔치를 하다니 최 사장님 딸이라 가능했겠어. 음식이 기대되는군. 최 셰프의 레스토랑이니. 아버님은 연신 흐뭇한 표정이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해 줬네. 삼시정각 잔치가 시작됐어요. 첫 순서로 아버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영상이 나왔죠. 30년간의 요리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보시는 분들 모두 감동하셨죠. 최 셰프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네요. 역시 딸이라 이런 걸 잘 만들었어. 그때였어요. 영상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저런 것들이 다 뭐야? 내가 감히. 시어머님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화가 나신 목소리였죠. 급히 뒤를 돌아보는 순간 똑똑한 척은. 팍. 따귀를 맞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순간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죠. 모든 하객들이 충격에 빠진 듯 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달려와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죠. 이게 다 뭐야?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내 아버지 자랑하느라 이렇게 호화롭게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이러는 거지. 그때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르신, 진정하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시어머님은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얼굴색이 변하셨어요. 유명 인사들과 아버님의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님은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신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내 술책이지. 날 망신 주려고. 시어머님이 또다시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드셨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님 앞을 가로막았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와이프한테 하신 행동들 전부 봐왔어요. 이제는 선을 그어야겠습니다. 선을 긋다니 내가 지금 어미한테 선을 긋겠다고?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죠. 내 선을 긋겠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저의 어머니시라도 제 아내를 이렇게 대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이럴 수가 있니? 이런 며느리 때문에. 그때 시아버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평소 조용하시던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여보,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지금 뭘 하는 건지 알아요? 사돈 어른의 생신잔치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까지 당신마저.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가씨, 이리 와봐요. 김 여사님. 시어머님의 친정어머니, 제 시할머님이셨어요. 연세가 90이 다 되어 가시는데도 그날 일부러 오셨거든요. 어머님, 이리 와서 내 말 좀 들어보겠니? 시할머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내 딸이 늘 이랬다. 시집 와서 고생하면서 자기가 겪은 서름을 며느리한테 똑같이 주려고. 그게 잘못된 거란 걸 왜 모르니?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니? 이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왜 딸처럼 감싸주지 못하고. 시할머님의 말씀에 시어머님이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난 그저 내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빼앗길까봐. 그 말에 남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어머님도 우리 가족이시고 와이프도 우리 가족이에요. 왜 자꾸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시어머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니, 내가 왜.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님이 다가오셨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버님은 시어머님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르신,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홀로 계신 저를 위해 이렇게 마음 써준 딸이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시어머님은 한동안 말없이 우시다가
천천히 저를 일으키셨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님은 쓰러지듯 제 품에 안기셨어요. 그날의 소동 이후로 3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죠. 시어머님은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병원에 가셨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사실 나도 시집 와서 너무 힘들었어. 시어머님한테 매도 맞고 그래서 다짐했지.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결국 나도. 시어머님의 눈물 어린 고백에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매주 병원에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약도 조절하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치유가 필요했던 걸까? 한 달이 지나고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죠.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주 있었던 일이에요. 시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아버님 레스토랑으로 부르셨어요. 이거 내가 직접 담근 김치야. 내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쑥스러운 듯 덧붙이셨죠. 나도 이제 사돈어른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서. 아버님은 그 김치를 드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님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이런 김치라면 저희 레스토랑 반찬으로도. 그 말씀에 시어머님이 새색시처럼 얼굴을 붉히셨죠.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2 가족이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버님의 레스토랑에서요. 이제는 시어머님도 그곳이 사돈의 자랑스러운 가게라고 말씀하세요. 식사 도중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제야 말하는데 그날 잔치 정말 완벽했어. 내가 망쳐버려서.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그날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그때 남편이 말했죠. 엄마,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아버님도 덧붙이셨어요. 여보, 당신도 이제 며느리한테 잘하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아버님이 샴페인을 따르시며 말씀하셨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는 모두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시어머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죠. 여러분,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죠. 지금도 가끔 어색하고 때로는 서툴지만 우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시어머님은 제 친구가 되셨어요. 매주 통화하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같이 장보기도 하고 때로는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죠. 서연아, 너는 정말 내가 꿈꾸던 딸이야. 어제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지난 5년의 눈물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